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ADHD 환자로서 로스쿨에서 겪는 고충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너무 길어져가지고 ADHD가 뭔지, 어떻게 진단을 받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도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ADHD가 뭔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하니 너무 길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ADHD는 부주의, 과잉행동으로 나타나는 신경발달 장애다. 그래서 부주의로 나타나는 것은 나이에 맞지 않는 정도로 업무를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말들을 잘 기울여 듣지 않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과잉행동은 안절부절해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활동에 끼어들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DHD는 주의력 결핍이랑 과잉행동, 이 두 가지 측면을 갖는 질병인데 왜 우리가 집중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력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집중력이랑 주의력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사실 학자들도 주의력이 뭔지 집중력이 뭔지 별로 합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긴 했는데 어떤 통일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 다만 최근 한국의 11년 연구에서 이 리드 선생님의 개념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걸 참고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명경, 김아름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리드 선생님의 개념에 따르면은 선택 혹은 주의력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단기 기억으로 이동하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옆자리 학생의 소음을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을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잘하면은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집중력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노력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몰입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좌절이나 지루함 등 정서를 관리할 수 있는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장기 기억을 꺼낼 수 있을 때까지 그 수행을 반복해서 지속할 수 있는가, 이게 집중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ADHD의 AD가 주의력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집중력에 관한 문제가 동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ADHD가 실행 능력의 결함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한 학자는 ADHD의 원인이 미래에 예상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실행 기능의 인지적 결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전두엽 손상으로 인해서 ADHD 환자들은 계획 수립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미래지향적 행동을 하는 것도 어려워한다는 건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래지향적으로 현재의 지루함을 관리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ADHD 환자들은 주의력이 결핍돼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잘 결정하지 못하는데, 그 와중에도 과잉행동, 별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한다거나 다리를 막 떤다거나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도 정작 해야 될 일은 실행하지 못하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도대체 전두엽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문제다. 그래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부족, 그리고 이들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조절 기제 장애가 ADHD의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전두엽 신경망 회로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이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의학 논문이라서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냐, 상담할 때 뭔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어릴 때 어땠는지,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평소에 지각은 많이 하는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확인을 해서 이 아래 검사들을 할지 말지를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실 텐데, CAT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게임 같은 걸 하는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 X 이런 게 막 랜덤으로 뜨고 그 중에 X가 나올 때만 스페이스바를 누른다거나, 이런 게임을 한 30분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지루하고 힘든 과정으로 기억을 하고, 또 성격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뇌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의사마다 다르고, 어떤 병원에서는 CAT랑 상담만 한다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상담만 하고 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TCI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콘서타라는 약을 주고요, 18ml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최대 72ml까지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타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 ADHD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증가시켜주는 약입니다. 이게 각성제인 건데 결국에는 이게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상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되어서 엄격하게 관리받는 약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작용이 세거나 중독이 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적절하게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틸페니데이트로 부족한 경우에는 아토목세틴이라는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장을 머리에 쏘는 치료가 있고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기계를 갖춘 병원이 많지가 않고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해주기에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바쁘십니다. 정신과에 사람이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실 여력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고 보통은 2주마다 병원에 가니까 그동안은 어땠는지 물어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 약을 좀 올려보거나 우울증 약을 좀 주기도 하시고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낮추자고 한다거나 혹은 보통은 지켜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보세요. 그리고 자판기처럼 약을 주십니다. 초반에는 되게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 응원도 해주시는데 반년쯤 다니다 보면은 저도 사실 할 말이 없고 의사 선생님도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좋았어요, 이번 주는 안 좋았어요, 그럼 이 약을 써볼까요, 저 약을 써볼까요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크게 할 말도 없고 뒤에 다른 환자들도 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만 하게 된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진단을 받게 됐었냐면은 사실 저는 ADHD 증상이 되게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의심을 못했던 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자랑은 자랑이죠. 자랑인데 수능도 잘 받고 리트도 잘 받고 학점도 나쁘지 않게 받았는데 토익 점수가 69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본 거였는데 LC가 300인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한 개씩 풀면 절대 틀리지 않는데 통으로 푸니까 시험장에서 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한 세트를 푸는데 거의 5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이유는 한 문제 풀고 딴짓하다가 한 문제 풀고 또 딴짓하고 이러다 보니까 2시간짜리 시험이 5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되고 그랬었는데 약을 먹고 나니까 한 번에 900점이 된 거죠. 이 3주가 안 걸렸는데 그 제가 검색을 해보다가 ADHD가 청각주의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듣기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의심이 돼서 병원에 전화를 한 다음에 바로 달려갔던 거죠. 그래서 약을 먹으니까 점수가 팍 올라가지고 아 내가 ADHD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취방이 쓰레기장인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도 사물함에 안내장이랑 프린트를 전부 다 구겨서 그냥 넣어놔가지고 열면 쏟아졌어요. 정리정돈을 되게 못하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고 덤벙거리고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를 되게 잘하긴 했는데 내신 성적이 되게 안 좋아요. 학교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뭐 한문, 한국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7, 8등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와서도 1, 2등을 하고서도 지각을 12번을 한다거나 시험 공부를 항상 10시간 전에 시작을 하고 미리 계획하고 공부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맨날 후회하긴 했거든요. 다음 시험 때 미리 해야지, 제때 해야지. 근데 매일 밤을 새서 했습니다. 시험 전날에 밤을 새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맨날 겪다 보니까 ADHD가 맞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AT 검사를 받으면 이런 결과지를 보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집중력이 안 좋아지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하라는 게 1.6 시그마잖아요. 이거 예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서 두 번째인 지표가 하나, 둘, 셋, 4개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자극을 추구하고 위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미연함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미루기 증상이라고 적어 두셨는데 근데 반대로 끈기가 높다고 하는데 이게 이 모순이 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미루기 증상, 실행 기능의 저하와 같은 문제들이 검사 결과에도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치료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처음 시작했을 때 18mm로 시작해서 최근에 45까지 올렸는데요.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숨을 못 쉰다는 느낌보다는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빨리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 때문에 많이 불편했고 심장이 되게 빨리 뛰고 뭔가 불안감이 올라왔지만 체감상 집중력이나 공부 시간이 몇 배로 늘어가지고 막 10시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했었는데 사실 처음에만 그랬어요. 한 몇 개월 지나면은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살이 엄청 많이 빠집니다.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결국엔 여유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방이 깨끗해지고 생활 리듬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맨날
밤을 새고 밤에 안 자고 낮에 자고, 사실 이것도 ADHD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면 위상 지연 장애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생활 패턴이 교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각성자다 보니까 가끔 공황 같은 게 와가지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을 먹은 지 50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은 부작용은 없지만 약을 먹어도 옛날 같은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옛날에 그 드라마틱한 느낌은 3주에서 한 달 정도 갔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삶이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변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정말 성실하게 하고 지각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 됐는가? 아니다. 20몇 년 동안 ADHD로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 만나 뵙고 나 공부 뭐 했어요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근데도 로스쿨 생활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평생 받아보지 못한 성적을 받고 있고, 없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 영상을 만들 때가 아닙니다. 시험 공부나 하겠습니다. 안녕.